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전략 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근 1, 2년 동안에는 SNS가 좀 대세라서 그쪽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근데 저는 원래는 온라인 전략 쪽이라서 키워드를 베이스로 한 온라인의 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SEO까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툴을 앞세워서 그 뒷면에 있는 SEO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김대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킴스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커뮤니케이션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얘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랑 이제 그렇게 했는데 분위기를 딱 보니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많이 좀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준비했던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거 그 어드민의 시스템 쪽에 보면 SEO라고 하는 탭 안에 요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뭐 제가 전달받기로도 SEO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아신다고 했으니 뭐 SEO에 뭐 메타 태그에 뭐가 있고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보면 이게 필요한 내용이죠. 필요한 내용입니다. 뭐 메타 태그로 말하면 타이틀과 서브젝트와 뭐 키워드하고 디스크립션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 쭉 내용들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내주신 문자에 뭐 문서에도 얘기가 나와 있지만 게시물에 대한 SEO 설정이 없어요. 게시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시면 게시판에 들어가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 말고 실제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게시물 내용 이건 아니고 홈을 누르셔. 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게시물들이 있는데 이 게시물 자체에 대한 SEO 작업은 없고요. 제가 글을 써보니 여기에 태그 정도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태그 정도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익히 뭐 알고 있으신 내용이라서 한번 체크를 해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구글을 예를 들자면 구글에 보면 SEO가 사실은 검색 엔진에 대한 죄송합니다. 검색 결과에 대한 SEO도 있지만 잘 보면 이 이미지도 있거든요. 구글에서 아마 지금 여기도 robots.txt는 아시겠지만 그 robots.txt를 만들 때 보면 거기에 단순히 구글 본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구글 이미지봇도 설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구글에서 단순히 웹문서 영역에 최적화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영역에서도 최적화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게시물에 대한 SEO 설정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업로드하는 이미지에 대한 그 SEO 설정 자체가 없어요. 실례로 보면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가 자 이렇게 보죠. 실제로 워드프레스에서 보면 이게 워드프레스에서 보면 여기에 각각의 이미지들마다 등록되는 이 이미지들마다 다 SEO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한 이름, 타이틀, 디스크립션까지 다 넣을 수 있게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추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능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할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뭐 모듈 자체가 그렇게 개발단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모듈은 아닌데 기능적으로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보시면 URL 설정 부분이 좀 오류가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죠. 자 보시면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
이 게시물 자체에 대한 URL이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들어가 보면 여기 이게 URL이잖아요. 고유한 URL. 근데 이 URL 자체도 사실 그 SEO에서는 이 영역도 키워드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테고리하고 그 이 URL, 이 페이지의 그 이름이라고 하죠. .html이나 php 앞에 나오는 그 파일명까지도 사실은 SEO에 포함이 되는데 그 영역에 대한 설정 부분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강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미지와 더불어서 이 첨부 파일까지도 사실 SEO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 영역도 그 추가를 하면 김스큐가 얘기하고자 하는 구글에서의 어떤 그 최적화 영역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보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제안을 드리자면 링크 빌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링크 빌드. 그러니까 SEO에 있어서 뭐 단순히 텍스트를 넣고 메타 태그를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링크 빌드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이트 링크 빌드를 만드는 것과 외부에서 내 사이트에 링크를 거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툴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조금 던지자면 킴스큐라고 하는 그 그 솔루션, 이 솔루션을 활용해서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끼리 예를 들면 이제 메타 블로그처럼 각자가 서로 유사한 글을 쓴 사람들끼리 서로 링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툴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상호 각자 다른 사이트의 링크들이 서로 걸리기 때문에 그 SEO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링크 빌드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면 사용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서로 간에 그 게시물들이나 컨텐츠들을 링크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이 구글에만 집중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조금 더 이제 검색 엔진에 최적화한다라고 하면 야후, 그러니까 빙 영역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쭉 얘기하시는 것들을 보면 구글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로 집중이 되어 있으신데 그 영역을 넘어서 빙 사이트에도 사실은 최적화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아무래도 킴스큐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국내 사용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네이버 신디케이션을 연동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솔루션을 좀 더 파워풀하게 꾸밀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쭉 사이트를 보면서 이 정도의 이슈들을 좀 던져드리는 게 던져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네,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원래 킴스큐를 생각하셨던 의도하고 서로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일단 저는 아까 이제 이미지,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 이제 미디어 개별적인 미디어에 다 메타 정보들이 그렇죠. 예. 저장이 된다는데 네. 그게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미디어 최종 화면에 그게 HTML, PHP로 구성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가 글을 쓰기를 했을 때 사진을 올리잖아요. 사진을 올리면 이제 지금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나 일반적으로 우리 사이트 형태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워드프레스는 하단이나 뭐 밑에 보면 이 이미지에 대한 타이틀이라던가 메타 정보를 다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게 이미지 자체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 웹문서의 메타 정보로. 그렇죠. 그게 이제 이거죠. 이 영역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네, 구글에 보면 이미지 검색 결과를 나오는데 이 영역에 보면 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러면 구분이 가는 거죠. 네. 그게 그러면 어떻게 이미지로 인식을 하죠? 웹문서 그거 자체도 놓고 보면 그냥 웹문서일 뿐인데. 네, 그러니까 원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원리는 구글에서 웹문서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페이지 하나하나에 등록되어 있는 메타 태그를 가지고 등록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미지 영역은 이 이미지의 이름이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저장할 때 왜 우리 보통은 그 DSC 뭐 1010 이렇게 해서 이미지 파일명을 하잖아요. 전혀 뭐 국내 사이트나 쇼핑몰들은. 근데 그렇게 하면 이 구글은 그 이미지를 가져와 볼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고 링이라고 검색을 하면 얘네들은 다 반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반지들이 나오는 이유가 딱 들어가 보면 이 파일명들이 다 네, 파일명들이 다 링이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특히 이제 쇼핑몰이나 일반적으로 사이트를 운영을 할 때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DSC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올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글의 웹문서 영역이 아니라 이미지 영역에서는 죽어도 그 이미지는 안 나와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등록을 할 때도 파일이나 이미지를 등록할 때도 결국은 메타 정보를 넣는데 첫 번째 요소는 파일명 자체에 내가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파일명을 올릴 때 네. 그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올리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네, DSC라고 해서 그 파일명을 치면 검색이 됩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저희도 강의를 할 때 네. 그 블로그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할 때 다국적인 사진은 구체적인 이름을 따라서 넣으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네. 부분인 것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보면 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이트들에서는 그냥 사진 찍고 그걸 웹 디자이너들이 그냥 올리잖아요. 파일명을 안 벌리고 안 바꾸고. 그러면 절대로 이 영역에서의 노출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로. 지금 구글 이미지 검색은 파일명을 기준으로. 첫 번째는 파일명이고요. 예, 첫 번째는 파일명이고 그 다음이 이제 이 파일 자체에 가지고 있는 메타 정보들. 파일 자체에 저장된. 그렇죠. 메타 정보들. 네? 확장자명. 확장자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특별히 의미 없고. 예. 그럼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 미디어를 등록할 때 네. 원래 가진 파일명을 워드프레스가 이제 메타 정보를 기준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거 역시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 다 사용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네. 앞에 제가 이거 뺐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왜 그러죠? 그냥 네. 뭐 WP 어둠이만.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없나 본데요? 응? 오전에 다 확인을 하고 왔는데? 제가. 보시면 얘가 이렇게 하죠. 네, 여기서 보면, 최근에 이제 테스트 겸 해서 제가 올린 내용들을 보면, 자, 이거 보면, 여기에서 보면, 들어가 보면, 이 이미지들이 다 이제 얘네들이 다 제가 이렇게 간 거거든요. 이미지명을 보면 페이스북 ios.png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구글 이미지 검색에 노출이 되고 저는 iOS라고 하는 거를 키워드로도 노출되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일단 이렇게 이미지명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걸 캡처를 했을 때는 뭐 쭉 임의의 파일명이 되겠죠. 근데 그걸 제가 이 키워드로 노출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업로드를 한 거죠.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변경하셔서 그렇죠. 그렇죠. 문서를 만들 때 그렇게 한 거죠. 네. 실제적인 파일명 같은 경우는 저렇게 될 수 있는데 네. 그 파일명을 암호화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상에서 그거를 암호화시키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위치에 있는 파일은 암호화된 파일명이 암호화되어 있고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상에 실제 이름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경우는 구글 이미지 검색하는 게 좀 힘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암호화한다는 소리는 결국은 그 노출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결국은 robots.txt에서 디세이블을 해버려야죠. 노출이 안 되게 그 폴더 자체를 해버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옵셔너가 되면 좋을 수도 있겠네요. 내가 파일명을 암호화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 워드패스는 오픈돼 있잖아요. 키보가. 워드패스는 딱 들어가서 딱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사진이. 네. 별도 있죠. 알비 같은 경우는 실제 파일명은 정말 안 나와요. 예. 암호화된 파일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차피 이 툴을 활용을 할 때는 그냥 뭔가 마케팅 차원에서 얘기하신 대로 SEO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내 상품이나 내가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로 내 이미지가 노출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SEO를 더군다나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두 개를 분리를 하는 게 맞겠죠. 두 개를 분리하는 게 맞고, 그렇게 되면 그거의 컨트롤은 robots.txt에서 해줘야죠. 이 폴더에 있는 파일들은 노출하지 말라라는 형태로. 대신에 그 외 폴더들은 다 보이고, 그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파일들은 다 키워드화를 하면 좋겠죠. 근데 이거를 사용자가 자기가 학습 능력이 돼서 하면 좋은데, 이제 욕심을 좀 더 내자면 이제 킴스큐 솔루션 내에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모듈이 있으면 더없이 좋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뭐 그렇죠. 중요한 거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어차피 뭐 제가 처음에 공지를 받을 때 SEO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웹문서에 노출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쭉 둘러봤을 때 약간 이 이미지 영역을 좀 더 보강을 하면 좀 더 파워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또 그 킴스큐라는 게 국내 솔루션이고 국내 사용자들이 많다고 하면 네이버 신디케이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제가 이제 네. 신디케이션 API를 연동한 모듈을 개발하다가 네. 이제 중단을 했어요. 어느 정도. 그게 컨텐츠가 등록될 때, 수정될 때, 네. 뭐 다양한 모든 액션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그쪽에 이제 API로 계속 통신을 하다 그쵸. 보니까 예, 이게 예.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듈을 만드는 게 맞는데, 과연 이게 레드블럭에서 해야 될지 의문이다. 김성원 이제 참석은 안 했지만 오늘 네. 이제 갑자기 장염이 생겨서 네. 메인 개발자가 이제 2차 때는 올 건데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케터들 그러니까 좀 웃긴데, 마케터들 사이에서 지금 이슈는 사실 네이버 마케팅의 이슈는 그거예요. 웹문서 영역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이트의 문서를 많이 노출할 거냐가 지금 이제 떠오르는 이슈인데, 뭐 네이버 블로그 말고는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블로그나 카페 말고는. 예. 속도나 그 성능 커뮤니티나 이런 데는 사실 성능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마케터 입장에서는 그 성능을 포기하고 그렇죠. 선택을 하고 싶다는 말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그걸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옵션화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옵션화를 하는데 내가 무기가 10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 5개만 가지고 있는 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 취소. 그렇죠. 대신에 이제 전망하기로는 점점 그쪽에 대한 이슈는 많아질 건데, 킴스큐에서 그거에 대한 옵션조차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죠. 네. 지금 동영상도 그런 검색과 동일한 이미지와. 동영상은 사실은 구글 자체 내보다는 그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동영상도 파일명이 포함이 되고요. 네.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제목과 그 안에 디스크립션의 내용이 위주가 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 우선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디스크립션을 만약에 좀 트릭을 써서 네. 하지 않습니까? 어뷰징을 하죠. 거기도 어뷰징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나요? 걸리죠. 걸리죠. 어뷰징은 해도 되는데 걸리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죠. 이미지도 그렇게 어뷰징 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쵸.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미지를 하나 다, 예를 들어서 링이라고 했는데 이 이미지 자체가 진짜로 링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못하는 대신에 이제 그 클라우드 소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신고 기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점점 사람들한테 클릭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화면에서 내려가거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SEO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저희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제품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네. 사용자가 이제 운영단에서 해야 될 그렇죠. 일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제품에서 기술 관점에서 해야 될 것들에 있어서 뭐 누락이나 좀 잘못된 게 없는지를 일단 먼저 점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운영단에서 이제 보완해야 될 것들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아는 수준으로 세븐권님이 지금 없지만
같이 얘기 나눴던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그 검색 로봇이 먼저 내 사이트에 이제 찾아오는 게 일단 우선일 거고, 그렇죠. 예, 예. 이제 찾아오게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건 이제 뒤에 얘기하고, 예, 예. 찾아왔을 때 그 웹페이지가 얼마만큼 구조화되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구조화라는 게 결국엔 이제 메타 정보들. 그렇죠. 그리고 웹페이지 안에 이제 아까 H1 얘기 나왔지만 헤딩 태그들이 잘 그렇죠. 의미론적으로 마크업이 됐느냐, 네. 그거. 그래서 지금 시스템 모듈에 이제 웹페이지에 이렇게 메타 정보들을 구조화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게시판에 대한 구조화는 결국엔 이제 뷰 페이지에 의미가 있는 뷰 페이지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2.0에서는 그 메타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는 게시판을 기본 탑재를, 그러니까 필드를 더 파는 거겠죠. 네. 뭐 하는 방안이 있을 거고, 블로그는 지금 블로그 입력할 때마다 메타 정보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검색 로봇이 들어와가지고 크롤링을 할 때 얘가 그 메타 정보들을 가장 우선 먼저 찾으니까 그걸 이제 구조화해가지고 크롤러로 이제 가서 인덱스를 만드는데, 뭐 그래서 김성호 이사, 그러니까 세븐고님 저희 네, 말은 일단 제품 관점에서는 할 만큼, 아까 게시판 그걸 왜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다냐?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을 얘기할 때 킹스큐는 SEO에 최적화돼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근데 왜 검색 엔진을 쳤을 때 킹스큐 문서는 왜 안 걸려든, 상위 왜 랭커가 왜 안 되느냐, 뭐 그런 이슈도. 구글의 검색 엔진 특징이 또 링크. 네, 그렇죠. 링크가 이게 또 사실 중요합니다. 그 메타 태그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사실 더 이 구글의 검색 엔진에서 찾는 거는 서로 사이트와 사이트의 연관성과 찾아오는 그게 이영균 선생님이 예전에 말했던 패밀리 사이트나 뭐 이런 걸 연결을 할 수 있으면 솔루션은 그걸 하기가 용이한데 왜 그 기능을 안 집어넣느냐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뭐 다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거기 좀 반영이 되면 아마 그래서 상위 랭크가, 그러니까 지금 마케팅 검색 엔진 상위에 올린다라고 하는 마케팅의 대부분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링크를 서로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설명 많이 해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링크 빌드 쪽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제 그게 A라는 사이트하고 B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어차피 사람이 그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 아니에요. 왜냐 다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뭐 메타 태그 이렇게 넣으면 되고 키워드 이렇게 넣으면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구글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나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비슷해요, 어차피. 근데 사용자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링크 빌드거든요. 이제 근데 킴스큐 같은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의 컨텐츠를 모을 수 있잖아요. 허브 형태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타블로그라고 하는 형식으로 컨텐츠들을 쭉 모을 수 있으니, 지금 보면 링크 빌드를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트랩백하고 상호 사이트를 링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A라고 하는 주제, 그러니까 오늘 뭐 저녁 때 축구를 하는데 축구와 관련된 글을 썼어요. 그러면 내 사이트를 좀 더 상위에 노출하고 싶으면 나하고 비슷한 글을 쓴 B라고 하는 사이트에 그 페이지하고 트랩백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이트를 링크를 하면 되잖아요. 그 사이트가 또 내 사이트를 링크를 하고, 마치 네이버 블로그의 이웃 추가처럼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해서 사이트 간에 서로 링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 어떤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듈이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세팅할 수 있도록 킴스큐에서 조금 더 모듈을 만든다면, 뭐 킴스큐라고 하는 솔루션을 활용하는 사이트 운영자들의 사이트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건 어차피
개인 운영자가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외국에서 구글 최적화해서 상위 올려준다라고 해놓고 블로그를 수십 개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그 사이트를 링크를 걸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구글이 그게 먹혔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먹히죠. 예,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뷰징으로 다 걸리거든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걸 뭐 킴스큐 자체 내에서 인위적으로 링크를 걸어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사용자들한테 가이드를 줄 수는 있다는 거죠. 너가 축구와 관련된 글을 썼는데 뭐 B라고 하는 사이트도 그것과 관련된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다. 뭐 트랙백을 하거나 상호 링크를 할 수 있지 않냐. 마치 페이스북에서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상호 그렇게 뭐 어레인지 할 수 있도록 인포메이션을 해준다면 그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네들끼리 상호 링크를 하기 때문에 링크 빌드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영역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데 대신에 워드프레스는 그 영역을 할 수가 없죠. 완전히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가 뭐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뭐 오픈하지 않는 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킴스큐는 이 솔루션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 정도는 도입을 해서 세팅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럼 그것도 하나의 옵션 기능으로 모듈로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옵션 기능으로 초창기에 하다가 뭔가 비즈니스 차원으로도 진화할 수 있겠죠. 비용을 내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갈 수 있게. 그렇죠. 예. 그러면 SEO에 충분히 더 해갔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이트가 결국은 외부에 사이트에 많이 링크가 돼 있을 때 그렇죠. 상위의 링크들 가능성이 커지는 그렇죠. 그렇죠. 내 사이트나 내가 상위에 노출하고 싶은 문서. 그게 상호 링크가 많으면 그러면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링크가 많다는 소리는 그 웹사이트나 그 문서에 사용자들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구글 입장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위에다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판단하는 기준이 사용자 단에서 할 수 있는 거, 메타 정보, 사용자 단에서 할 수 없는 링크 빌드. 그럼 링크 빌드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게 세팅을 해줄 수 있겠죠. 빙도 그런 어떤 루틴이 있습니까? 이건 똑같습니다. 해외 검색 엔진 문화가 예, 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예. 그럼 이제 최초의 웹사이트를 만들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 내 사이트가 링크가 걸려 있으면 검색 로봇이 그걸 타고 내 사이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들게 되면 무명의 A가 검색 로봇이 절대 찾아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찾아오긴 하죠. 로봇이나 사이트 맵을 만들면. 근데 이제 이 사이트가 유용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인 거죠. 예, 예. 근데 링크가 많으면 유용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데이터 줄 세우기를 할 때 선순위로 보여지는 거죠. 조금 더 우선순위보다 점수를 조금 더 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최초의 검색 로봇을 유입하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사이트 링크하면 되겠지만 이제 사이트 맵을 등록하는 모듈을 만들었어요. 네, 예, 맞아요. 있어요. 그것도 좀 저희가 그 유용성이 있느냐 그것도 좀 그게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지 못하거든요. 필수죠. 예, 이거는 뭐 유용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왜 필수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필수 조건이죠. 그러니까 사이트 맵 XML하고 GZ 두 개의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GZ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GZ 파일 그 얘기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이트 맵 XML하고 GZ 두 개의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파일이 있으면 구글 스파이더가 와서 사이트 구조를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구조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다 돌아다니지 않아도 이 두 개의 파일이 있으면 이 두 개의 파일을 가지고 검색 엔진에 인덱싱을 쭉 주는 거죠. 이 사이트는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XML하고 GZ라는 파일이 쌍으로 있어야 된다. 두 개가 다 있어야죠. 네. 두 개가 다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XML만 지금 이제 만들 수 있게 자동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구글에 사이트 맵을 등록을 하면 네. 그럼 이제 그쪽에서 승인이 나면 제가 해봤거든요. 네, 네, 네. 웹마스터 두고 들어가서 예. 사이트 맵 등록을 하니까 뭐 좀 유용성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뭐 며칠 지나면 이게 뭐 됐다 뜨는데 그 의미는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내 사이트가 검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덱싱이 됐다는 의미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이트의 구조가 구글 검색 엔진에 인덱싱이 됐다.
인덱싱이 쫙 됐으니까 누군가 검색을 하면 인덱싱 된 거를 기반으로 검색 결과가 노출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해보고 있는 사이트에 제가 SNS, 워드프레스, 뭐 웹사이트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쭉 있는데 제 사이트가 그렇게 인덱싱이 돼 있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뭐 워드프레스라고 검색을 하면 이 유온비즈라고 하는 사이트에 워드프레스라고 인덱싱이 돼 있으니까 제 사이트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하고 파일하고 제가 이미지 말씀을 드렸고 게시물 세팅하는 거 URL URL도 좀 URL은 이게 보면 워드프레스나 일반적으로 CMS 툴이라고 하는 툴을 보면 이 URL에 있는 요 파일명조차도 키워드를 다 넣거든요. 키워드를 다 넣기 때문에 그 URL을 통해서 사실은 검색 결과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위로 올라가서 얘를 보면 얘네 자포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웹문서에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타이틀도 있지만 여기 보면 사이트에 URL도 다 키워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이 사실은 판단이 돼야 되고 이렇게 세팅할 수 있도록 솔루션이 좀 서포트를 해주면 뭐 좀 더 유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입장에서는. 근데 CMS 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 뭐 훨씬 더 SEO에 적합하게 가죠. 워드프레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페이지 아이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본 세팅으로 했을 때 돼 있고요. 이게 영어로 웹문서의 제목을 넣을 때는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요게 반영이 되는데 한글일 때는 오류가 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컨피그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 메뉴 이름이 바로 디렉토리명으로 수정이 된다. 그렇죠. URL 이름이 그냥 페이지 아이디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페이지 URL이 되겠죠. 그러면 그 키워드로 누군가가 페이스북, 아이폰 앱 이렇게 딱 하면은 제 URL이 쭉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는 거죠. 킹스큐도 이제 사이트 코드, 메뉴 코드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URL을 키워드화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최종하면 뭐 블로그 포스트라든가 게시물에 대한 거는 맨 끝에가 이제 URL 값이 들어가서 그렇죠. 뭐 그래도 절반 키워드가 앞단에 쭉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예 그 .php나 HTML 단까지 어렵다고 하면 사실은 앞단의 카테고리 영역까지는 키워드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까지만 돼도 그래도 이제 그렇죠. 최종하면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얘가 지금 카테고리거든요. 얘가 지금 들어가 보면 자포스에 있는 여자 신발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 상품 페이지까지 못 가더라도 이 앞단의 카테고리명까지는 적어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이건 지금 쭉 이미지, 뭐 카테고리명, 뭐 링크 빌드는 구글이나 빙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변화를 하면 저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이버 쪽은 어떻게 해야 더 좋을까요? 심플합니다. 신디케이션 연동을 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들은 얘기로는 누구죠? 우리 부산에 계신 시그널링 해봤는데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본 건 아닌데 해도 그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들을 제가 몇 번 듣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셔야죠. 뭐냐면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이제
키워드, 블로그 이 영역들이 다 이미 오염이 됐다는 거죠. 이제 걸러낼 수 있는 영역이 뭐겠냐는 거죠. 또 반대로 마케터 입장에서 블로그, 뭐 키워드, 지식인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무기가 뭐가 있겠냐. 난 네이버 웹문서 영역을 노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무기가 있으면 좀 더 차별화가 되니까. 그래서 신디케이션도 계속 연동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김스큐 입장에서 그 영역을 뭐 필수가 아니더라도 옵션 형태로라도 가져간다면 뭐 그 영역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확 어필이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김스큐 그걸 노리고 이제 김스큐 솔루션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컨텐츠가 불량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은 될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뭐 마케터나 사이트에 대해서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 땡길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워드프레스는 그거 못 하거든요. 뭐 그 영역은 포기하고 가는 거죠. 워드프레스는.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아까 첨부 파일에 대한 뭐 세븐보님하고 해봐야 되는데 첨부 파일에 대해서 파일명을 내가 원래 내 파일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옵션이 만약에 들어간다. 내가 이제 공개를 목적으로 한 파일이라고 했을 때 그런 옵션이 탑재가 되고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대한 최종 화면에 대해서 키워드를 지정, URL에 키워드를 매칭할 수 있다. 보고 두 가지가 그리고 아까 사이트 맵에서 아까 GZ 그렇죠. 점검이 들어가고 이 세 가지가 제품 관점에서 기능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제품 관점에서 다이다이로 뭐 워드프레스나 놓고 봤을 때 그렇죠. 김스큐가 SEO에 최적화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단계입니다. 그 차이를 이제 컨텐츠 제작자 입장이 아닌 제품 관점에서 과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고 그걸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어떤 요인들이 필요하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했던 얘기에서 답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요소들은 사용자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그렇죠. 사용자가 마음 먹으면 내가 신경 쓰고 하면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제 그걸 이제 다른 워드프레스와 같은 CMS 툴하고 경쟁했을 때 SEO 쪽에서 뭐 비슷하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오류인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크 빌드할 수 있는 영역을 또 만들다던가 이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더 우리는 SEO 하기 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위에 있다는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뒤짐이 없다. 기능적으로 제품 관점에서 그렇죠. 제품 관점에서는 그 정도만 하면 뭐 크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고요. 근데 다른 CMS 툴하고 뭐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걔네보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판단인 거죠.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링크 빌드하고 네이버 신디케이션 쪽하고를 만약에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렇죠. 지금 워드프레스가 상당히 지금 많이들 하자되고 있는데 마케터 입장으로 봤을 때 워드프레스의 장점과 김스큐의 장점 아니면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어떤 일단 바람이에요. 바람이 안 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능적으로 이게 더 좋다 나쁘다는 뭐 마케터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SEO 탭에 있는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기존의 사이트하고 비교했을 때 우위에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터가 봤을 때는 기능이 빠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 갖고 뭐 기존 사이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훨씬 위에 있는 영역인 거고 대신에 워드프레스와 같은 이제 CMS 툴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걔네들은 근본적으로 온라인 환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는 없어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구글만 보고 계속 시스템을 모디파이 해가니까. 근데 팀스큐는
그 네이버가 점유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비교를 하자면 약하긴 하지만 반면에 기존에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했던 방식하고 비교를 하면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네. 앞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거는 글로벌을 목표로 그쵸. 하기 때문에 네. 글로벌을 대상으로 지금 그쵸. 네. 국민들을 맞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외에 네. 이제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로 그냥 네이버 신디케이션이 정답입니다. 사실은 국내 시장은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쉽게 파급할 수 있는 모듈인 그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케터 입장에서는 뭐 메타 태그가 뭐고 이런 것들 몰라요. 그러니까 저야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순수하게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메타 태그가 뭐고 키워드가 뭐고 이건 모르거든요. 근데 다만 마케터가 여기 이 킴스키 활용하면 네이버 웹문서에 노출된대. 이거면 끝나거든요. 뭐 거기에다 뭐 메타 태그 뭐 넣고 하면 된대가 아니라 네이버 신디케이션 이거 모듈 장착하고 온에 있는 걸 오프에 있는 걸 온으로 하면 한 일주일 열흘 후면 우리 웹문서가 올라간대. 그거 검색해 보면 보인대. 이렇게 딱 몇 줄이면 끝나거든요. 국내에서는. 근데 이제 글로벌을 얘기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해져 있는데 외부에 링크 빌드하는 영역을 추가하면 또 그 나름대로 또 파급력이 있을 거고.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요소로 보는 거죠.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이미지에 메타 태그 넣고 파일에 메타 태그 넣고 뭐 페이지나 게시판에 메타 태그 넣고 이런 건 기본이고 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시장하고 해외 시장을 본다면 국내는 네이버 신디케이션, 해외는 이제 링크 빌드 할 수 있는 모듈 이 두 개를 세팅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국내 워드프레스가 바람 네. 어쨌든 불어서 그렇죠. 공공기관이 됐다, 네. 대기업이 됐다 이런 데서도 국내에서 검색에서도 딸리는데도 더 네. 이익을 그게 이제 바람인 거죠. 그 바람인 거죠. 예, 그건 달리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딱 하나죠. 뭐 서울시에서 이걸 했다더라. 그러니까 오 좋은가 보네 이거죠. 그 바람이 지나가면 이제 킴스 큐팩 준비를 하셔야죠. 준비를 하면 불겠죠. 이제 준비를 하면 불겠죠. 근데 워드프레스에 명확한 약점이 있잖아요. 네이버하고는 도저히 연동이 안 된다는 거. 그 부분만 세팅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쵸.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XE가 있기 때문에 변수긴 한데 네이버에서 XE를 얼만큼 드라이브 할지는 변수죠. 사실은. 그렇다고 캔스케이션, 신디케이션 어떤 토론 만들었는데 캔스케이션 오는 걸 막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걔네들이 입장에서 막을 이유가 없죠. 막으면 이슈됩니다. 예, 다만 그쵸. 그럼 더 좋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엑셀로 신디케이션 써봤는데 네. 그 신디케이션 연결했을 때는 하나 더 추가할 게 광고 필터 같은 거 하나 넣으셔야 돼요. 사이트에. 맞아요. 광고가 네. 돈이 많이 올라오면 맞아요. 킴스케 유명해서 예. 차단되더라고요. 제가 사이트 하나 놀리고 있더니 광고가 엄청 올라가지고 차단되더라고요. 네, 차단돼요. 그러면 또 한 번 차단된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러니까 옵션으로 둬서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잘 써야지. 그렇게 해야죠. 예. 신디케이션 들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 영역에서 또 진화될 수 있는 영역들이 또 있으니까 좀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네. 저도 준 개발자고 개발자 출신들 그리고 교육하시는 분 예. 이제 또 그런
SNS로 컨텐츠를 보내는 거는 뭐 사실은 이제 뭐 일도 아니잖아요. 모듈도 많고 플러그인도 많은데 보낼 때 이제 그 잘 보면 그 메타 정보들이 들어가는데 메타 정보에서 특히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워드프레스에서 보면 워드프레스에서는 특성화 이미지라고 이상하게 한글화되어 있는 그 모듈이 있는데 그 이미지랑 제목과 컨텐츠 내용의 일부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킴스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제 궁금한 점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그러니까 페이지에 글을 썼을 때 볼까요? 아이고 여기죠. 자, 페이지에 글을 썼을 때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보시면 자 보죠. 여기서 보면 글을 쓰면 메타 정보. 그렇죠. 이제 계속 이제 이건 아까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그 워드프레스는 그 이미지를 올리는 영역에 있어서 아까 이상하게 번역된 특성화 이미지라고 하는 그 별도의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이미지 중에서 나는 이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하겠다라고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올리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이미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이미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이 이제 없는 거죠. 그 부분 그러니까 대표 이미지 그렇죠. 워드프레스로 말하면 특성화인 이미지고 뭐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제 대표 이미지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면 이제 그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그 링크를 클릭했을 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제목하고 이미지거든요. 제목하고 이미지인데 제목을 섹시하게 잘 짓는 거는 사용자의 능력인 거고요, 어차피.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 제목과 더불어서 그 이미지를 내가 이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기능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진화를 하자면 최소한 그 SMO를 할 때 그 소셜미디어로 내가 A라고 하는 컨텐츠를 올렸는데 이게 얼만큼 나한테 유입이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뭐 당연히 로그 분석을 하면 되겠죠. 로그 분석을 하면 되는데 그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선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아주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게 URL을 줄여주는 서비스 있잖아요. 네. 그 서비스를 장착을 하면 그렇죠. 단축 URL 서비스로 그 URL을 보내버리면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로그하고 단축 URL을 클릭하고 들어오는 로그가 두 개가 나오니 그러면 단축 URL로 들어오는 게 결국 SNS로 들어오는 그 유입된 클릭이 되니 분석이 되겠죠. 내가 같은 A라고 하는 내용인데 A-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렸을 때와 A2-라고 했을 때 올렸을 때가 링크가 다르다라고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케터 입장에서는 계속 그 최적화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같은 프로모션을 하더라도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저 이미지를 넣었을 때 분명히 클릭 들어오는 율이 다른데 그걸 구분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단축 URL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걸 이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네. 여기에 하나의 기능을 넣어보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그쵸 플러그인이나 모듈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근데 사용자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인포메이션을 하던 아니면 내부에 그 기능을 넣던 그러면 좋다는 거. 아니면 제일 좋은 건 그 SNS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예 단축 URL이 생성이 되는 거죠. 사실 그 마케터분들 얘기 해보니까 그 사이트 뒤에 포인트를 달아서 인식 아이디를 넣어가지고 하면 그 이제 제휴 마케팅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고 예, 맞아요.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워드프레스 같은 테마 판매하는 사람들이 네, 맞아요. 테마가 이게 좋습니다라고 해놓는 게 사실은 파트너 프로그램이죠. 네,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예, 맞아요. 홍보하고 거기서 이제 눌러서 예. 판매가 되면 맞아요. 프로필을 주더라고요. 예. 뭐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더 그렇죠.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효율적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킴스큐 DB가 아마 꽤 많이 소요가 되죠. 근데 단축 URL을 해버리면 이제 좀 그냥 아예 그렇죠. 예, 많이 줄일 수 있죠.
단체 URL, 그러니까 킴스큐도 URL을 이제 줄이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 최저가 되려면 정말 더 좁으니까 네.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아니죠. 단축 URL만 만들어지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에서 그러니까 그 주소의 출처와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눌러서 들어올 수만 있게 하면 그렇죠. 뿌리는 그러니까 주소. 보낼 때 페이스북으로 보낼 때는 이제 그런 것들만 포함하면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메타 정보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운영자 입장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키워드 마케팅이나 일반 웹문서 마케팅을 해서 들어오는 클릭과 소셜 미디어로 우리가 보냈을 때 들어오는 클릭과 이 두 개가 구분이 되면 되거든요. 분석을 할수 있는 그렇죠. 플러스에 네. 물론 이제 더 소셜 미디어 그쵸.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 트위터들을 쉽게 한눈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없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쵸, 기능이 파워풀해지니까 그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마케터를 위한 비용은 별도로 받는다던가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소셜 미디어로 들어온 건지 아닌지 정도만 구분해주면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해피하죠. 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 정도 해주면 좋고, 뭐 다른 것들은 사실은 이제 뭐 버튼을 많이 넣는다던가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이 사용자의 SNS 계정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능적으로 그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SNS 계정을 오픈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다 자기 프로필 넣고 밑에 SNS 버튼들을 다 넣을 수 있게 됐는데, 이거는 여기 킴스큐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텐츠 자체만 보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연동이 되는 거죠. 뭐 관리자의 자기 SNS에도 내 뭐 킴스큐 사이트 링크 걸거나, 반대로 킴스큐에서도 그 SNS 링크 걸거나, 이런 형태의 프로필 상에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기능 정도. 다른 것들은 소셜 기능으로 네. 트위터, 페이스북, 리투데이, 이제 요즘은 이제 하나정도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되고 있는데, 네. 요즘을 뺀 나머지도 추가한다면 네. 어느 거 정도 어떤 서비스를 더 했으면 좋겠다. 링크드인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링크드인이나 또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거 핀터레스트 정도. 네,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뭐 아니면 뭐 카카오톡 계정 정도까지. 지금 보면 버튼에 보면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는 버튼은 없는데 그 정도 버튼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SNS를 얘기할 때 카카오톡하고 카카오 스토리를 얘기 안 하고는 얘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국내 네이버 같은 또 뭐 SNS 플랫폼이 돼버렸군요. 네, 밴드나 뭐 라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지금은 카카오톡이랑 카카오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고는 국내 마켓 소셜을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욕심을 부리자면 핀터레스트에 보면 피닛 버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핀 버튼이 있는데 핀 버튼을 여기 어디 갔죠? 요 사이트에 사진을 넣을 때 사실은 핀 버튼을 추가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의 핀 버튼. 네, 핀터레스트에 보면 그냥 제가 오타네요. 피닛 버튼이 있거든요. 제가 외우지는 못해도요. 그냥 들어가 보면 핀터레스트에 보면 피닛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로 가는 게 빠르겠네요. 핀터레스트에 가면 내 그 특정 이미지를 그 핀터레스트에 보내는 걸 피닛이라고 하거든요. 보내는 거네요.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지 자체를 보내는 거니까. 네. 이미지 URL을 보내는 거죠. 이미지 최종 URL.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면 핀터레스트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기능이 꽤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보시면 뭐죠? 네. 제가 보시면 제 걸로
네,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들어가 보면 보면 이게 이제 피니시라고 하는 버튼인데 이게 이제 핀터레스트 자체 내에서도 내가 이 이미지를 마음에 들면 내 핀터레스트 보드에 이 이미지를 딱 찍는 걸 피니시라고 하거든요. 스크랩 같은. 네, 그쵸. 네,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핀터레스트 비즈 핀터레스트라고 해야 되나? 네, 비즈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비즈 핀터레스트 아닌데. 핀터레스트에 보면 비즈니스 영역이 있거든요. 보면 여기 있네요. 비즈니스라고 바뀌었구나, URL이. 핀터레스트를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뭐 이런저런 얘기인데요. 아이고, 뭘 누른 거야? 여기에 보면 툴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 피닛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닛 버튼. 이 피닛 버튼은 뭐냐면 내가 특정 사이트에 이 피닛 버튼을 누르면 이 피닛 버튼을 달면 이 다른 사용자가 이 피닛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사용자의 핀터레스트 계정에 이 사진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사진과 디스크립션 내용들이.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내가 내 사이트에 사진을 올려놓고 피닛 버튼을 달 수 있는 기능을 넣어주면 이제 아니면 인포메이션을 해주면 뭐 내가 내 핀터레스트에 올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용자가 내 사진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피닛 버튼은 네. 내 사이트 와서 누가 눌러서 자기 핀터레스트 보냈을 때 네. 여기에서 그 핀터레스트와 들어와서 그걸 누르면 내 사이트로.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이 이미지에 대한 출처가 있으니까. API 코드가 나오는 건가요? 이거는 그쵸. API 코드도 있고요. 아니면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뭐 스크립트 같은 걸 긁어서 붙이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붙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들 내지는 아니면 이걸 쉽게 할 수 있게 화면 정도를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기존에는 이거 업로드 피는 사진을 한 장을 올리는 건데요. 얘는 사이트를 통째로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이미지를 피닛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구현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해주거나 그렇게 해줄 수 있게 해준다면 이런 거죠. 뭐 킴스큐에 있는 이미지가 이제 핀터레스트에 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형태. 그렇죠. 핀터레스트에 한꺼번에 다 올릴 수 있게 하는 거죠. 대표 이미지를 다 정리해야 돼요. 아니요. 특정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다 가져오죠. 예를 들면 뭐 이거라고 할까요? 네, 보시면 쭉 가져가서 이렇게 이 kimsq.com에 있는 이미지들을 쭉 가져와요. 피닛 할 수 있는 이미지들. 그래서 제가 피닛이라고만 누르면 이 이미지가 제 보드에 업로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것도 뭐 가이드가. 그렇죠. 그냥 이거는 이 기능만 알려주면 되는 거죠. add라고 하는 기능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링크 빌드가 되는 거고 그 이미지에 대한 링크 빌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SNS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인포메이션 정도만 해줘도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얘기할 게 이제 소셜 로그인, 소셜 댓글 그런 영역도 좀. 그거는 사용자가 하기 쉽게 하긴 좀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직접 페이스북에 앱 아이디를 등록해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풀고 싶은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내 사이트에서 내가 자체적인 소셜 로그인 구현하려면 지금 저희가 소셜 링크라는 모듈이 있거든요. 네. 38,000원에 팔고 있는데 네. 35,000원에 팔고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이제 설치하고 네. 앱 등록하고 아이들이 연결해야 하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유료로 팔고 있는데 네. 뭐 제일 쉬운 건 그거죠.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두 가지 정도는 무료로 풀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몇 개는 무료로 풀고 더 추가했을 때 비용을 받는 형태가 제일 편하죠. 뭐. 워드프레스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의 무료입니다. 예. 물론 유료 플러그인도 있는데 워드프레스는 공식적으로 무료 플러그인을 거의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홍보하거나 내세우거나 그런 마켓플레이스가 없고요. 네. 거의 장사는 커스터마이징을 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점은 그거죠. 이제 킴스큐는 뭐 국내화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다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죠. 뭐 워드프레스에서 뭐 물론 이제 누군가가 만들 수도 있겠으나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하고 연동할 수 있는 플러그인은 안 만들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킴스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소셜 링크라고 하는 모듈에 그런 기능을 장착한다면 조금 더 차별화가 될 수 있겠죠. 예. 이러면 되겠네요. 현재는 소셜 링크에 페이스북, 트위터 위주잖아요. 그거는 무료로 풀고 그렇죠. 예. 그걸 버전업해서 네. 몇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그거는 35,000원짜리 유지하고. 뭐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예,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소셜 로그인이 상당히 이제 어느 어지간한 회원가입이 안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소셜 로그인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그것도 취약점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35,000원 주고 사라고 하면 그것도 장벽이 된다고 그렇죠. 저는 고민을 하고 있고 과연 소셜 로그인의 범위를 과연 전체 유료로 할 거냐 아니면 일부 유료화 할 거냐 어느 게 확산에 더 도움이 그래서 올리지 말고요. 돈 받는 거는 더 확보한 걸로 해서요. 2.0은 기본 모듈 기본 판재. 트위터랑 페이스북만 국내 거만 그죠? 저도 이제 그 생각은 좀 경쟁력 있자. 어들은 드루파리든 어느 CMS에서 소셜 로그인은 기본 모듈로 설치하자마자 가능하게 해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세븐건이 그러니까 저희 메인 개발자 싹 있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다 꺼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구체적인 그 가이드를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소셜 댓글 같은 경우에 이제 소셜 미디어에다가 링크를 전달해가지고 타고 들어오면 이제 댓글을 또 남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소셜 댓글, 소셜 로그인하고 연결되는 게 있는데 소셜 댓글이 지원이 안 된다면 결국 또 회원가입하거나 또 비밀번호 하나씩 해야 되는데 소셜 댓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의외로 국내에서는 반응이 낮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그것도 그렇고 페이스북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위젯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어디가 지금 있나 여기? 네. 없는 것 같네요. 그 자체적으로 뭔가 아이고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없네요. 제가 막아놓은 것 같네요. 페이스북에서 그 앱 형태로 가져와서 이제 댓글 달 수 있게 딱 하는 건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반응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댓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댓글은 뭐 특별히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닥 매력은 없는 것 같은데 뭐 기본 옵션으로 준다면야 뭐 안 쓸 사람은 없겠죠. 근데 CMS 안에서의 소셜 댓글 모듈이라 하면 방금 이거는 CMS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댓글을 저희는 이제 사이트 내 DB에 댓글이 달리면서 동시에 자기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동시에 쫙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등록하면 동시에 싹 다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위험한 점이 그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림은 정말 좋아요. 내가 딱 글 쓰면 한 번에 쫙 다 나간다. 근데 이제 그게 위험한 게 이 사람의
어느 계정을 가도 똑같은 글만 계속 있다라는 거죠.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거지. 제어를 할 수 있다. 개인한테는 위험한데 예, 예. 그 사이트에서는 예, 현수화가 돼요. 왜냐하면 예, 예. 그 사람의 친구들은 이 사이트를 모르는데 그 사람의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여기서 어떤 댓글이 올라와 있으면 네, 네. 댓글을 타고 모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조금 그 SNS를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트위터 친구가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쵸?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겹치는 경우가. 근데 이놈은 트위터 가도 이 얘기하고 페이스북 가도 저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제는 있습니다. 옵션을 해서 내가 이 글은 뭐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아니면 이 글은 트위터에만 보내겠다라고 하는 옵션을 준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지금 그림은 되게 좋아요. 딱 글 쓰면 한 번에 쫙 다 가는 거. 근데 어느 SNS 툴에 가도 똑같은 글만 있으면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 저는, 동시에 네. 가서 거기에 댓글들이 네. 달리지 않습니까? 거기 IP도 타고 이렇게 네, 네, 했을 네, 때 네, 네. 여기서 나가는 건 되지만 이 네. 안에서 달린 거는 여기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와요. 할 수 있어요. 보면 오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의미가 좀 반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에 보내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블로그를 좀 네. 같이 이용하는데 한 번에 보내는 거는 블로그들이 좋아하는 시스템이고 지금 저도 따로 페이스북에 따로 올리고 이렇게 다 따로 올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리스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보면 똑같은 내용도 있지만 잘못 전파될 때 한 방에 그냥 전파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도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는 뭐 참작을 해서 있어도 나쁠 건 없는 길인데. 그렇죠. 근데 있어도 맞아요. 그 나쁠 맞습니다. 건 그러니까 뭐 있으면 쓰는 사람이야 쓰죠. 좋게. 근데 이제 매력도를 보면 이제 점점점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다 쓸 거죠. 근데 이제 써보니 여기나 저기나 똑같으면 이거 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뉴스 미디어들 보면 대부분 네이버 뉴스에 댓글이 달리지 그 해당 뉴스에 댓글 안 달리거든요. 다 있어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차라리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사용자가 보낼 때 그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반응이 오는 제목들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서 보낼 수 있게 한다면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거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링크를 다 보낸다라고 하면 그거는 매력도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오히려 그러느니 그냥 복사해서 그냥 자기가 보내지. URL 복사해서. 그렇죠.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팀스큐라는 뭐 흥행은 안 되겠지만 자체 SNS 모듈을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스큐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각 사이트에 퍼져 있는데 댓글 모드 하나 만들어서 이거 설치한 사람들은 또는 팀스큐 회원 아이들 소셜 로그인 그것도 댓글 달면 정리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퍼트려서 하나하나 구색같이 킬러 콘텐츠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컨텐츠 단위로 이루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컨텐츠 단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블로그 형태로 비슷한 컨텐츠들을 계속 모아주는 형태.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말씀드린 대로 링크들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트래픽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SNS 부분은 저는 일단은 뭐 페이스북을 달던 뭘 달던 뭐 그것보다도 저는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 뭐 조금 더 범위를 보자면 밴드 정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까지 본다면 핀터레스트나 링크드인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동영상 정도면 뭐 유튜브는 기본으로 깔고 바인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라고 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동영상은 어떤? 그러니까 이제 뭐 컨텐츠 올리는 것 중에서 동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사이트 자체 내에서 끝나게 하느냐, 아니면 그걸 뭐 유튜브나 바인까지 보낼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거죠. 퍼뜨리게 한다면. 물론 이제 바인은 그 모바일에서만 뭐 쓸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까지 지금 현 시점에서만 보면 뭐 버티컬적으로 보면 그렇게 좀 커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커버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요즘에 플립보드를 쓰고 있는데 네. 플립보드가 웹 에디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신문을 하고 이제 지금 쓰고 있는데 네네. 지금 보니까 구글에서 이제 검색이 되더라고요. 플립보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그냥 RSS 정도로만 보거든요. 쓰거든요. RSS 정도로만 보고 저는 오히려 에버노트 쪽을 많이 쓰고 있어서 플립보드는 그 영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얘기 나온 김에 뭐 에버노트하고 연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정도. 그렇죠. 페이스북, 트위터 정도만 기본 탑재를 하고 나머지는 옵션으로 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뭐 에버노트 필요한 사람도 많거든요. 네, 많이 씁니다. 쓸 사람들만 쓸 수 있게 그 이제 옵션에서 뭐 따로 하든가 뭐 개발할 수 있게 좀 영역을 만들어주면 개발자들이 그거 붙여서 마켓에서 판매하면 또 수익이 되는 거. 카카오 쪽에 웹용 API 개발 계획 같은 거 쓰신 거 없어요? 아마 한동안은 정신 없을 겁니다. 거기 지금 김범수 대표가 문제가 좀 생겨서. 요즘 카카오 스토리는 웹용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스토리랑 웹에서 무슨 근데 오히려 카카오 페이지가 더 유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페이지가 민감한 자료라. 정리가 안 했으니까요. 네, 뭐 그냥 좀 정신 없을 겁니다. 이런 정도만. 네, 저는 오히려 카카오 페이지나 그쪽이 더 뭐 어떻게 보면 킴스큐 사이트 관리자하고 더 운영자하고 맞지 않냐, 그렇죠? 저기 보고 얘기하시는 게. 저희가 카카오 페이지도 좀 돼 있거든요. 네. 거기 카카오 등록되는데 지금 정책이 다 바뀌어서 그냥 네, 맞아요. 무료화 그냥 마음대로 하래요. 네, 맞아요. 마음대로. 옛날에는 유료로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봐도 사이트나 이런 거 많이 쓰고 거기 또 본인이 좀 연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겠죠.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컨텐츠 싸움이라서요. 컨텐츠 싸움이라서 그렇죠.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쌓이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CMS도 그렇게 보거든요.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쓰느냐의 싸움인 것 같고요.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고 뭐 어쨌든 네. 저도 이번에 SMO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어요. 그 조사하면서 지금 이제 언급하신 내용들이 보통 이제 SMO라는 개념들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다 논의가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좀 다른 얘기는 아마 SMO를 그냥 얘기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까지는 고려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만 국내에서 얘기할 때는 걔네 둘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고려하지 않고는 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커머스 쪽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체 커머스, 뭐 쇼핑몰 기능을 탑재한다던가 이런. 예전부터 이제 저희 아이비샵 있잖아요. 그런 이제 라이트 버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무료로 라이트 버전을 하면 다 크랙에서 쓰겠지만 분류 기능이 없다라든가 제품 등록이 뭐 제한이 돼 있다라든가 형식상으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라이트 버전을 상업적인 아이템이 쇼핑몰이 전형적인 상업적인 아이템인데 그걸 무료로 제공하는 CMS가 전국에 있나요? 없는데. 그렇죠. 없어요. 무료로 하지 마세요. 워드프레스나 그런 거 유료로 하죠. 그러면 웹에전시에서 고객 사용한다고. 세븐번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CS 고객 뒷감당. 그것도 그렇고요. 커스터마이징 건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소설 모듈 뭐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쵸. 무료로 뿌리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전례가 없어요. 괜히도 했다가 고객 전 안 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쇼핑몰은 돈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손해배상은 맞아요. 이런 부분에 게다가 보안적으로 사고 있으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다 무사한 기분이 근데 결국은 CMS도 커머스를 장착하게 진화를 할 것 같은데요, 제 예상으로는. 그쵸.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서드 파티들의 영역이 돈 버는. 그러니까 우리 오픈소스 이걸 가지고 돈 버시는 에이전시나 SI 업체들이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CS 부담이
부담이 없으면 개발자가 만드는 거고 부담이 있으면 서드 파티가 레드블럭이 네. 돈을 많이 벌어서 한 명을 거기다가 세팅을 할 수 있다. CS 전담을 그러면 할 만한 가치. 근데 한명 되면 뭐야 그때 되면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인건비가 결국 회사에 또 큰 비중 차지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좀 개발자로 가는 게 그것보다는 이런 그림은 어때요?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컨텐츠를 판매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커머스의 그림은 내가 사이트에 내 상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는 형태였는데 이제 일종의 말하면 카카오 페이지와 같은 그림인 거죠. 내 사이트에 있는 컨텐츠를 유료화해서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림. 오히려 그게 CMS에 더 맞지 않냐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거죠. 단순한 결제 모드, 그러니까 우리 게시판 BBS 연동되면 결제 모듈, 결제만 분리된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이제 기본 탑재 내지는 좀더 기능감을 무료로 뿌린다. 이게 경쟁력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타당한 것 같아요. 고려를 좀 최근 또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에서요. 지금 다음에서 나오고 네이버에서 네. 나오고 지금 아주 추세해가지고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게 과연 항상 이제 도대체 너네 그럼 워드프레스하고 어떻게 경쟁하는 거지? 항상 그런 질문을 듣거든요. 그쵸. 일단은 뭐 속도 얘기를 일단 까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약하잖아요. 그쵸. 플러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게 될 수 있겠네요. 제가 보는 김대중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만큼 자기만의 자기 사이트가 자기 콘텐츠 플랫폼 돼서 그쵸. 거기서 결제도 가능할 수 있게 굳이 뭐 카카오 페이지 안 가도 되고 그렇죠. 굳이 뭐 네이버 안 해도 되고 자기 안에서 결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페이팔 같은 거는 그렇죠. 페이팔이 네. 페이팔은 지금 이제 좀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그런 플랫폼 하면 오히려 더 좀 상품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야 장기적으로 갔을 때 수익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솔루션 쭉 뿌리는 형태로는 그걸 가지고 어려울 수익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걸 그 모델을 무료로 판단하는 근데 뭐 플랫폼 만들고 그것도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메타를 만들어서 그렇죠. 하나도 공부하실 것 같아서 준비할 수 있고 그렇죠. 사실 그 KG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베이스 상대로 또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지금 우리 KCP하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 키워드 광고처럼 아예 네가 돈을 얼마 딱 적립을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뭐 가상의 머니, 뭐 초코 같은 거로 전환을 시켜주면 거기에서 이제 네가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의 그림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뭐 그림을 그리면 그려지니까. 근데 이제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그 커머스를 그리면 CMS 괜찮을 콘텐츠를 거죠. 생산하는 도구니까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무료로 뿌리지만 SNS를 통해서 뭐 검색에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 그쵸. 기본 기능으로 솔루션은 킨스에서 제공해주고 그렇죠. 예. 그럼 계약도 킨스에서 기본적으로 계약하고 코드만 따내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북 시장이 계속 생길 거니 뭐 이북으로 전환하기도 쉽고 컨텐츠들이 모여 있으면 뭐 어쨌든 온라인에 서비스가 많아지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컨텐츠 싸움이 될 거거든요 결국. 근데 이제 킴스큐를 사용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정말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뭐 상품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선생님 잠깐 여쭤볼게요. 네. SNS 용 전용 메타 태그 있잖아요. 네. 언급하셨나? 네, 약간 이제 페이스북은 네. 뭐더라? 하여튼 그 오픈 페이지 그런 네, 그거 쓰는데 트위터 안 쓰죠? 네, 없죠. 없죠? 네, 없습니다. 예, 예. 또 뭐가 두 개 정도 달려 있던데 두 가지 규격에 네. SNS랑 메타 태그가 달려 있던데 네, 네. 비슷하죠? 그거 두 개면 다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래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예. 지금은. 네. 그 이제 오픈그래프 네, 네. 아까 전용 메타 태그 해가지고 이제 메타 정도를 이제 예, 예. 그거 지금 현재 킴스큐에 메타라고 스위치 있잖아요. 네. 그거까지 같이 탑재하세요. 그거 하면 괜찮아요. 그거는 지금 워드프레스든 돌팔이든 최근에 나온 모듈에도 반영 안 돼 있어요. 네, 아직은 안 돼 있죠. 그거 하면은 괜찮아요. 아직. 좋아할 거예요. 그 스위치로 가는 게 맞잖아요. 네, 지금 스위치. 이거를 어떤 데 보면 네. 이제 앱 아이디를 페이스북 앱 아이디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네, 맞아요. 그거 안 넣어도 되던데요. 꼭 넣어야 됩니까? 넣어야 되던데? 메타는 안 넣어도 돼요.
근데 메타 말고 소셜 댓글 같은 거, 페이스북 댓글 같은 것도 네. 그거는 넣어야 되고요. 그건 안 넣어도 되는데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기능에 따라.